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만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검찰의 수사 속도는 붙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연내 목표를 소환하실 때 전망도 나오는 것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특히 부부가 같이 사는 깡 당대표를 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시간환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판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할 때가 와간다. 자, 검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2년 전에 대장동 업자의 문서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이재명 시장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한 일부 돈이 포함된 42억 원을 건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 바로 펼쳐보시죠. 두 번째 신문을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42억 5천만 원 가운데 32억 5천만 원이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전달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최소 4억 원, 여기에서 플러스 1, 2억 원 정도의 가능성도 더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최대 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증언을 했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업자 이 씨의 내용 증명이 2년 전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시점이 중요한데 1년 5개월 앞서서 작성됐다. 불법 자금 조성자가 보낸 내부 문서였던 만큼 대장동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반영한 자료라는 분석이 나오고 이건 법조계에서는 증거 효력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검찰의 문건 확보 사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말뿐이다. 3인 성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문건이 발견됐다라고 서울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남욱 변호사 등은 경기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지원과 로비를 통한 대장동 사업 인허가라는 뚜렷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3인 성호라는 그 주장도 힘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대선이 아니라 경선이라고 한 건 이유가 있나요?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자, 법조계에서는 일단 이 문건이 법정에서 굉장히 효과 있는 효력이 있는 증거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삼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저 문건자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것은 거의 남욱 또는 유동규의 진술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진술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진술이 남욱이 사실 김만배를 통해서 대선 그 선거자금 또는 또 인허가 관련해서 40억 이상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자금을 가져왔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분양 대행을 하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고 네. 또 관련해서 이제 토목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남우 씨로부터 또 2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출처가 일단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남욱의 진술이 신빙성을 좀 더해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뭐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거냐,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돈을 준 거냐 이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 내용 증명에 보면 남욱이 폭로했던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준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 남욱이 나한테 돈을 요구한 이유가 대선 자금의 선거 자금 그리고 개발 인허가 관련해서 돈이 필요하다해서 얘기를 해서 돈을 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욱 진술과 상당히 부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이제 물적 증거로서 어떤 보강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검찰이 과연 이재명 대표 연결고리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이제 소환 또 기소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문건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전 정부 때 대장동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팀으로 그 화살이 좀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진술이 나왔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혹시 논란이 됐었던 또 의혹이 나왔었던 꼬리 자르기를 하려 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욱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모든 사안은 이재명 지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수사팀 의지에 관련해서 늘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데 저는 저희 수사팀의 역량이나 그리고 공정함을 믿습니다. 자, 이런 지적에 당시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황을 좀 봐야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